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관계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현재진 문법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고요. 조금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수업을 나갈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계사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사는 여러분들 문법적인 접근과 독해적인 접근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한번 다 잡기보다는 일단 어법적인, 즉 문법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시간이니까. 일단은 관계사라고 하는 아이에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은 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여러분들 한 문장 안에요. 동사가, 그죠? 원래는 하나만 돼야 되잖아. 근데 동사 두 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속사처럼 동사 두 개가 이 관계사 안에는 나오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역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선행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는 그죠? 불완전한 문장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쌤이 한번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잡아주시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요. 여기 등장하는 이 relatives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죠? 네, 관계라고 하는 뜻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한 문장 안에 동사 두 개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관련 또는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대명사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얘기고요. 또 관계부사는 그러한 아이가 부사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의 역할은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사는 앞에도 배우셨고 대명사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걸 우리는 관계대명사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I met a boy 한 문장, 두 번째는 he speaks in Chinese very well 하고 되어 있죠. 여기 등장하는 a boy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he예요. 그럼 일단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접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I met a boy and he speaks in Chinese very well 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이렇게 관계 대명사라는 아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고 보시면 and와 he가 후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마찬가지죠. 일단 이런 식의 의미를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이 자리에는 왜 후라는 아이가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위해서 이 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면 그 관계대명사는 후나 that 또는 후나 훔과 that, 소유격은 whose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동물과 사람이 선행사 자리에 오면 which나 that 또는 목적격도 which나 that, 소유격은 whose나 of which the까지 쓰셔야 됩니다. of which the까지. 그리고 사람, 동물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사물만 나오면 역시 that 또는 that으로만, 또 선행사가 없을 때는 what 또는 what으로만 이렇게 표인데요. 요거는 쌤이랑 같이 한번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she live in New York. 그죠? 그 친구는
여잔가 봐요. 네, 뉴욕에 살아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I have a friend에서 얘와 그 대상을 같이 하는 아이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선행사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략된 이 대명사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자, 이것처럼 주어 자리에 빠져 있으면 주격을 쓰면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빠져 있으면 목적격을 쓰시면 되고요. 소유격, 어포스트로피 앞에서 빠져 있으면, 그죠? 소유격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능을 잡으시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보세요. 자, 1번은 많죠, 그죠,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면 일단 보세요. I met an old woman 이라고 일단은 사람이 등장했죠. 그러면 뒤에를 보세요. 얘를 건너뛰고 얘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다면 이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맞아요?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오는 게 맞죠? 그럼 얘는 주격이겠네, 그치? 사람을 주격으로 취하는 아이는 표에 wh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She will read a book. 책을 읽을 거야. 그리고 you bought for her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실제 선행사는 그죠? something이고요. 뒤에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전명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면 실제 이 대명사는 목적격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something일 때 목적격은 which 이렇게. I bought an album that whose cover isn't black에서 보세요. 얘를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는 그죠? 선행사로 잡으면 something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완벽하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쌤이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냐면 여기 어디서 무조건 빠져 있어야 돼. cover isn't black이라고 하는 곳에서 빠져 있어야 되는데 딱히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안 보이죠.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apostrophe 자리란 얘기야. 그래서 앨범의 커버는 그죠? 검정색이다라고 할 때. 그럼 얘는 whose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whose는 대수로 쓰지 않아요. 자, you can see a boy. 선행사가 somebody죠. 그 다음에 hair is purple. 그죠? 뒤에가 또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거든. 그러면 apostrophe 자리가 비어있다. 이렇게. whose 이렇게. 그죠? She gave me a cup of tea. 그 다음에 is가 있죠. 그러면 뒤에 문장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가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여야겠죠? 근데 앞쪽에 보니까 a cup of tea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which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자,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뭐 쌤이랑 쭉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The children 이라고 되어 있죠. 동사 몇 개예요? 하나, 그죠?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란 얘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요렇게 수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보세요. 문법만 생각합시다. somebod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are가 나왔으면 주격, 목적격. 그죠? 주격 이렇게. 그 다음에 I'll show you the photos of my house and friends. 자, 여기에 보니까 something도 나왔고 somebody도 나왔죠. 그죠? 네, 그러면 둘 다 합치는 건 who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는 격으로 따지면 주어가 있고 목적격이 있고 얼랏은 부사니까 목적어가 비어있죠. 그죠? 그럼 목적격이죠. I believe what which you told me에서 보세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면 직접 목적어가 비어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 아이는 불완전한 문장이란 얘기야. 근데 which는 무조건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만 what은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라 그래. 그래서 what은 이 앞에 선행사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what이 정답이에요. 앞에 명사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This is what I want to buy에서 그죠? 여기 지금 뒤에 buy 뒤에가 비어있죠? 뭘 살 건지. 근데 앞에 선행사도 없죠? 그런 관계대명사는 what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여러분들 무슨 문장이 온다고요? 그죠? 일단은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쪽에 선행사와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그죠 관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첫 번째 somebody, 두 번째 something, 세 번째는 somebody 플러스 something 그죠. 근데 여기서 예외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what이라고요, 그죠? what은 이미 이 안에 선행사가 뭐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죠?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행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과 관계되어 있는데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주격이라고 하면 어느 자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주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 목적격이라고 하면 그죠? 당연히 목적어가 비어 있겠죠. 주어는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의 목적어 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동사가 있고 전치사 뒤에도 역시 목적어 자리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어든 또는 직접 목적어든 어느 한 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격이 되고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이는 건 다 보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어 앞에 관사라고 하는 아이가 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는 여기 앞에가 일반적으로 소유격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주격, 목적격은 됐고요. 종류에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뭐로 가죠, 여러분들? who, whom으로 가시고요. 또는 that으로도 갑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something일 때는 which나 that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who주로 가지만 소유격은 절대로 that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격일 때는 여러분들 그죠? 선행사 사람일 때 who, that. 목적격일 때는 who, whom, that 다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쭉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사람이면 who, that, 동물이면 which, that, 사람, 사물, 그죠? 구분 같이 있으면 that, 선행사가 없는 건 w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이는 것처럼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는 그죠? the boy랑 he를 and랑 he로 바꿨을 때 그죠? he라고 하는 아이가 주격이니까 and가 없어지면 who나 that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는 그죠? which나 that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격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물이 같이 있을 때는 that밖에 없고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오는 내용은 이 중요한 건 선행사에 따라서 여러분들 동사의 수일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 who라고 하는 아이가 and he였잖아. 당연히 were가 안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얘는 어차피 and they였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차피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언제나 and it이었으니까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서 무조건 대수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사물인 경우가 같이 왔을 때도 되시지만 선행사 앞에 the only, the same, 그 다음에 the very, the first, the last, 뭐 the best, 그죠? 이런 것들이 오고 나서 이렇게 선행사가 등장을 하면 우리는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 사물 상관없이 무조건 대수로만 씁니다. 아시겠죠? 얘는 대수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앞쪽에 the only, the same, the very, the first, the last, the best 이런 아이가 오면 무조건 선행사 오면 대수로만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요, 선행사 앞에 all,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thing, body로 끝나는 것도요, 우리가 무조건 대수로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일단은 어떤 게 관계대명사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격에 있을 때는 어떤 걸 쓰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 따라서 그죠? 그리고 and나
대명사로 바꿔보시고 그것들이 어떠한 격이나 어떠한 수일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써 내려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1번, 2번 한번 쌤이랑 연결해서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I'm reading a novel. 나는 소설을 읽고 있어요. 그 소설이 그죠? contains 포함합니다. 흥미로운 사실과 교훈들을. 그럼 나는 그죠? 한 novel을 읽고 있는데 그죠? 지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and를 넣고요. 그 다음에 it이라고 넣고 똑같이 contains라고 쓰면 돼요. 근데 지금 관계대명사를 쓰라 그랬으니까 and나 it을 합쳐서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 이렇게 쓴 것 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Do you remember the girl? 그죠? She gave you a cola. 그러면 여기다가 그 여자의 기억나니? 한 문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애야, 여러분들? 그리고 그 여자애는 she, 그 다음에 gave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주격이니까 뭐로 쓰면 돼요? who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또는 that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보라는 얘기였어요. 네. 자, 관계대명사 써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가겠습니다. 자, 목적격은 여러분들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주어 자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는 아이일 때, 그죠? 특별히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 that 다 쓸 수 있고요. 동물과 사물은 which와 that 쓸 수 있고요. 다 섞여 있으면 that, 선행사가 없으면 what 이렇게 쓰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는 who와 whom, that으로 쓰시면 돼요. He likes the girl. 그 다음에 he met her at the party에서 자, 연결해보면 he likes the girl.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그죠? he met her죠. 그죠? 그러면 얘랑 합쳐서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본다면 그죠? who, whom, whom, that 쓰시고 he met 하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니까 이 아이를 그죠? 이 who나 whom, that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그 자리가 비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D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원래 목적어를 가지고 있던 소스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불완전하다라고 해요. The computer is very nice. I bought it last month에서 it이 컴퓨터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보란 얘기야, 여러분들, 그죠? and it을 빼보란 얘기죠. 근데 and it은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죠? 위치로 빼버리더라도 이 자리에 목적어 자리가 들어왔던 it이 안 보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행사물이 똑같은 경우는 그죠? 같이 있는 경우는 that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치사 뒷자리도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죠, 그죠? 네, 그래서 he is a good person. 자,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You can depend on him. 그를 의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힘이 그죠? 결국은 이 he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 he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om, 그죠? who, that을 쓰는 거예요. 왜?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서 빠진 곳을 놔두고 그냥 쓰면 돼요. You can depend라고 쓰시고 on까지 이렇게 써야죠. 왜? 여기가 빠져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뒤에 뭐가 있었긴,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쓴 건데 지금 없죠? 그래서 얘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얘를 의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당겨 쓴 거예요. 그럼 여기가 on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그죠?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뒤에 생겨 있는 걸로 따지면 네, 완전한 문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불완전한 속성은 안 보이고요. 전치사 플러스 that은 나중에 쓰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관계대명사 that은 그죠? 뒤에 보시니까 전치사와 함께 쓰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on, that 이런 거 안 쓰고요.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그죠? 목적어가 나올 수 없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당연히 목적어가 보이면 안 되겠죠? 왜? 목적어까지 합산해서 그죠? 관계대명사, 대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는
대명사를 얘기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게 주어 자리를 놔두는 대명사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 자리를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서술형을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그죠? 보세요. 우리가 구입할 예정의 집은 언덕 위에 있다, 그죠? 그럼 언덕 위에 돼 있다. 우리가 구입할 예정의 집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명사 the house, 그 집. 어떤 집? 우리가 구매할 집, 그죠? which,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buy, 그죠?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즉 여기가 비어 있죠, 그죠? 이 자리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살 집은 언덕 위에 있다, 이렇게. 자, 그는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읽고 있다. He is reading a book. 여기서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 어떻게 쓰면 돼요? 책은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그 다음에 he borrowed, 여기가 비어있네요, 그죠? from 이거는 전면구니까 from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문장을 분석할 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렇게 여러분들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주격, 목적격, 즉 선행사에 따라서 주격은 관계대명사가 뭐고, 그죠? 목적격은 뭐고,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이야. 그래서 그 원칙을 머릿속에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 원칙을 암기한 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세요. 혹시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원리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리를 다시 익히고 문제로 돌아오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냥 어렵다고 해서 안 풀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포스트로피 기능, 즉 관사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선행사가 사람, 사물 상관없이 다 후주입니다. 후주. 그리고 특별히 동물, 사물일 때는 of, which, 더까지도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of, which, 더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I like the sporting car. The car is in color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and 정확히 따지면 each color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and each를 우리가 소유격인 who주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얘기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의미 잡으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자, I met a man, brother. 그럼 당연히 그죠? His brother이겠죠. I like the band. 그럼 당연히 band's each album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소유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때 일단 그죠? 다시 한번 선행사가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거? 사람, something, 그 다음에 사람 플러스 something,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the only, 그죠? the best, 그 다음에 the last, the first, 그죠? the same, 이런 아이들이 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격을 우리가 주격이라고 넣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유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표를. 자, 요걸 한번 여러분들 메이크업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네요, 그죠? 자, somebody가 주격일 때는 여러분들 뭐 쓴다, 여러분들, 그죠? who나 또는요, that 썼었죠, 그죠? 목적격일 때는 who나 whom이나 that을 썼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whose 이렇게 썼던 거고요. 네. 색깔을 좀 바꿔봐서 조금 더. something일 때는 여러분들 그죠? which나 뭐였죠? that을 썼었죠, 그죠? 목적격일 때는 which나 똑같이 that이었고요. 소유격은
whose나 그리고 of, which, the까지 이렇게 썼었죠. somebody, something 같이 있을 때는 that, 그 다음에 그죠, 여기도 whose 이렇게 썼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여러분들 무조건 that으로만 쓰라 그랬죠. that 이렇게, 그죠. 소유격은 절대로 that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죠, 주격이라고 하는 건 뭐가 먼저 보여요, 여러분들? 동사가 먼저 보이죠. 즉 주어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고, 목적격은 주어 동사가 있지만 목적 없는 경우와 전치사 뒷자리가 없는 경우, 그죠. 소유격은 주어 앞에 그죠, 뭐 여러분들 그죠, 어포스트로피 s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사가 없는 경우, 그 자리가 다 빈자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그래서 자꾸 그려보시고, 쌤이 이 표도 테스트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메이크업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쫓아가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쌤이 얘를 그죠, 관계사 파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The boy who isn't playing soccer over there is my son에서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럼 얘는 여러분 무슨 격이야? 주격입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형태로 따지면 요렇게 후치 수식이 돼버린죠. 그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남아요. 자, 보세요. You can borrow the book that are in room이라 돼 있죠. 얘가 생략되면 그죠, 여러분들 그냥 얘는 전치사 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생략이 될 수 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는 생략이 안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 생략이 되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인지 어떻게 하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죠,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The boy you met yesterday is my brother. 그죠? 그러면 어느 자리가 비어 있죠? 여기 자리가 비어 있죠. 그리고 you bought, 여기 자리가 비어 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안 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 이렇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당연히 그죠, 분사가 남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그죠,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전치사를 뒤쪽으로 돌려버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요렇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략한다라는 것도요, 하나의 문법적인 소스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생략 가능한 게 여러분들 뭐 있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가능하고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0-6입니다. 이제는 관계대명사 what 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핵심은 반드시 앞쪽에 선행사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한 문장 안에 동사 2개,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즉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이렇게 구분하는데 선행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이는 거는 선행사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행사라고 하는 그죠, the thing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략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what I want is to live in here right now 라고 돼 있을 때 what I want를 그죠, 동사가 하나 두 가지가 있지만 그죠, want 뒤에가 비어 있죠. 그죠? 그래서 the thing that I want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the thing과 that 이라고 하는 아이를 합쳐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what이라고 하는 아이는 절대로 선행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I cannot understand what you mean. 그죠? 네가 의미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주어랑 동사랑 원래는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행사가 포함이 된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at 이라는 I로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is is what I want to have. 그죠? 이것이 내가 바로 갖고자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역시 what 이라고 하는 I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at은 선행사가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뭐냐면 의문사는 보통 우리가 정말로 누군지 모르고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뒤에 문장 자체가 그죠? 있는데 자, 의문사 who, which, what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 어떤 것, 무엇의 뜻을 가지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궁금할 때 사용한다. Who are you? I wonder who the president of this class is. Which do you like better? A dog or a cat? I don't know. Which isn't better? What isn't that? What is it? 이라고 되어 있을 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선행사가 없죠. 그리고 얘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선행사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선행사도 없을 뿐더러 동사가 하나죠. 그죠? 이것도 역시 관계대명사면 선행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얘를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라고 할 때는 what은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얘가 관계대명사다 의문사다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what isn't that 저건 뭐냐라고 할 때는 얘는 의문사이고요. 그죠?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do you know what it is? 그죠?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도 그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what은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라고 하는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 사실 같아요. 형태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빼고는 의문사는 그죠?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고 또 선행사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이게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를 따질 수 있을 겁니다. I know a boy who is very good at math.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죠. I want to have a book.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죠. What I want to is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사는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 의문사는 의문문인 경우에 쓰는 거고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그죠?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문장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져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는 거고요.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 이라고 하는 I는 what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까지를 보셨고요. 자, 이제는 관계부사라고 하는 I를 여러분들하고 쌤이랑 약간 연결할 건데요. 관계부사라고 하는 I는 여러분들 그 내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사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대명사부터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관계부사는 다음 챕터로 쌤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아시겠죠? 이 표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또 what은 뭔지까지 기억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